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는 인터넷에 대합니다. 통신이 아니고요. 인터넷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통신론에서 좀 뽑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이라는 게 뭐고, 인터넷 주소와 구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이라는 거는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는 사람의 음성 통신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부분만 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이다. 즉 컴퓨터 네트워크들이 묶어져서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랜 각 단체마다 랜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설치가 되어 있는 랜들이 하나로 거대하게 통합돼서 묶어져 있는 망을 우리가 인터넷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랜이 있고요, 웬이 있고요, 이런 웬들이 크게 묶어서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묶여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논리적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이 선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개 서비스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WWW죠. 월드 와이드 웹.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FTP는 거의 안 쓰고 요즘은 이제 드롭박스나 이런 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거는 월드와이드 웹이나 이메일 주소, 이메일만 거의 대부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자, 인터넷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인터넷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들의 집합. 간단하죠? 결국은 TCP/IP라는 게 인터넷의 핵심입니다. TCP/IP는 서킷망이 아니고 패킷망이라고 그랬죠. 패킷을 이용을 해서 전송하는 망. 거기에는 또 인터넷 주소라는 걸 이용해서 쓴다. 그래서 TCP/IP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보시면 인터넷망이 나온 역사는 우리가 국방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미소 냉전 시대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 국방성에서 만들어져서 그걸 알파라는 넷이라고 불렀어요. 알파넷. 그래서 처음에는 4개의 컴퓨터만을 가지고 연결해서 쓰다가 이게 점점 커져서 TCP/IP가 도입이 되고 그거를 국방성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학계에서도 쓰고 이제 상업계에서도 기업도 쓰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커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망이 형성된 거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군대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쓰다가 그게 좋으니까 계속 확장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군대랑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게 또 연구소죠. 연구소는 또 대학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망하고 연구소망하고 붙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거기에 또 연구소가 또 학교망하고 붙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져서 이런 망이 형성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의 크게 하나가 패킷망과 IP망, 그러니까 패킷망이라고 했어요. TCP라는 프로토콜이 주로 패킷에 대해서 다루고 관리하고 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IP죠. IP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예요. IP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kcu.ac.kr 이것도 인터넷 주소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컴퓨터는 영어로 된 주소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비트로 된 인식 체계를 씁니다. 컴퓨터는 비트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컴퓨터는 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트. 야, 너 주소가 뭐야? 나 100.11.11.00.11 이렇게 불러줘. 이거예요, 컴퓨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래서 초기에는 다 비트를 이렇게 쓰다가, 근데 비트도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주소를 이렇게 32비트를 이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8개 비트, 8개 비트, 8개 비트 해서 총 4개의 단위를 쪼개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IP는 32비트 체제다. 그러면은 0, 1이 32개 붙어 있다는 소리죠. 그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 단위는 무지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부족하다고 하죠. 왜 부족하죠? 모든 사물 인터넷을 쓰게 되면 사물들마다 주소를 갖게 되잖아요. 컴퓨터만 있으면 괜찮은데 컴퓨터 외에 냉장고, 테레비 이런 것에도 전부 다 IP가 붙어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에 만들 때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죠? 1960년대 만들어진 네트워크망인데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활발하게 할
그런 것도 몰랐고 했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를 32비트로 충분하다 그래서 만들어서 계속 써왔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인터넷이 90년도에 월드와이드 웹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이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월드와이드 웹이 나오면서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인터넷이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인터넷을 있어도 잘 활용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이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고,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강 신청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돈도 주고받을 수 있고, 은행 업무도 보고. 지금 홈페이지가 없어서는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발달한 거죠. 인터넷망이.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32비트 체제인데 컴퓨터한테 이제 옛날에는 주고 받을 때는 야 010011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십진수로 바꿔보자. 그래서 만든 게 우리가 000000은 0, 000001은 1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놓으면 이게 앞에가 8비트죠. 8비트는 256번까지 나와요. 즉 0000부터 0이 8개 있으면 얘는 0 앞에 그 다음에 0001은 1 그 다음에 000010은 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면 총 256개가 나와요. 2의 8승이니까 우리가 그죠? 근데 앞에 0이 들어가니까 0부터 255번까지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0에서 255, 얘도 0에서 255, 0에서 255 이렇게 숫자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자리만 따서 이렇게 부릅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 번호를 불러줬어요. 야, 192.164.15.11. 이게 인터넷 주소 번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망, 실제로 우리가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서 밖에 나갈 때는 인터넷 상에서는 전부 다 이런 번호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따따따 이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번호로 돌아다닙니다.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TCP/IP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000000부터 255.255. 이렇게까지 나오죠.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오는데 이걸 사람이 관리하기 쉽게 어떻게 나누냐면 쪼갭니다. 자, 우리 앞에 서울시, 무슨구 이렇게 쪼개죠. 그런 것처럼 이 앞에 번호를 쪼개요. 클래스 A라는 클래스를 둡니다. 얘는 앞에 주어지는 게 0만 주어져요. 야, 뒤에 000 세 자리를 네가 다 써. 그래서 총 네트워크는 앞에 0부터 266번까지 번호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주소를 받았는데 또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딱 했는데 앞에 0 또는 3 또는 125번 이렇게 붙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기관이에요. 그렇겠죠? 이 주소를 다 쓰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번호 하나당 1600만 개의 주소를 컴퓨터를 내가 다 쓸 수 있어요. 나 혼자. 엄청나겠죠? 나 혼자 다 쓰는 거예요. 아무도 못 써. 나 혼자 다 써. 이런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눈 게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B급 클래스 기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한 10개 정도 있어요. 10개 대학이 B클래스급 기관입니다. 서울대, 연고대, 그 다음에 경희대,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서 B클래스 기관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B클래스 기관이에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번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번호 안에. 앞에가 128에서 191,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번호예요. 첫 자리, 앞자리가. 그러면 얘는 요 두 번째 자리까지 씁니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163.180. 이거 니네 번호야. 그럼 뒤에 따따따따는 네가 알아서 다 써. 하면은 65,000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써요. 즉 경희대나 서울대, 연고대 같은 경우는 65,000개의 주소를 내가 임의로 컴퓨터를 쓸 수 있어요. 다 붙여서 쓰는 거예요. 좋겠죠? 우리 학교는 무슨 급일까요? 우리 학교 번호 앞자리는 211.157이에요. 211.157, 158, 159까지 해서 3개가 써요, 우리는. 이제 딱 들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211이면 어떻게 돼요?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211이니까, 여기가 211이니까. 그러면 211, 요 번호 안에 들어가면 앞에 3자리까지 인정을 써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211.157,
215.157번 네트워크. 그럼 얘가 몇 개예요? 255개, 6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158. 그 다음에 또 256개가 있겠죠? 그래서 C클래스 번호를 한 3개인가, 3개 내가 알고 있기로 3개인가 4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는 뭐 1000개 미만이겠죠.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겠죠. 그렇게 썼어요. 이게 왜 중요한데? 여러분들 집집마다 컴퓨터도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들 인터넷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 따따따.kcu.ac.kr 또는 따따따.네이버.com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고 여기 서버가 있어요. 이쪽으로 주소를 나 이거 활용할 테니까 줘. 주소를 치잖아요. 그러면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서버가 여러분들 컴퓨터에다 뭐를 줍니다. 어떤 뭐를 주냐면 여러분들 홈페이지 화면에 들어가는 글씨하고 그림하고 이런 거를 전송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를 내 컴퓨터에 받아서 뿌려줘야 되는데 내 컴퓨터 주소가 없으면 얘가 뭘로 믿고 어떻게 보내줘요? 나한테? 그러니까 인터넷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주소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 주소, 내 주소가 2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찾아가야 되는 곳의 주소, 하나는 내가 받는 곳의 주소. 우리 우편하고 똑같죠? 우편하고 똑같이 주소를 2개를 넣어줘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들은 전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다 IP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IP 번호를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나 혼자 쓰는데 IP를 어떻게 줘요? 못 주죠? 그래서 통신망에서는 통신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역마다 묶어서 IP 번호를 가상으로 줍니다. 그거를 가상 IP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주소는 다 뭘로 되어 있냐면 19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상 IP 주소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우리 지역망을 가상으로 쓰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위치라든가 뭐 이런 기계 장치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그 지역에서 가상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유동 IP라고 그래요. 유동, 움직인다 그래서 유동 IP. 여러분들 우리 여기 보면은 저기 뭐죠? 기숙사 있죠? 기숙사는 실제 IP가 없습니다. 전부 다 192망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기숙사에다가 IP 하나만 주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사람들은 가상 IP를 써서 실제로는 IP 주소 하나 받는 스위치가 그 역할을 주고받아서 다 일일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인터넷 주소 IP가 모자라요. 우리 학교도 지금 몇 개 안 돼요. 1000개도 못 받았어요. 지금은 IP를 안 주죠, 거의. 그죠? 워낙 적다 보니까 IP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은 IP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DHCP라고 해요. 용어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DHCP라는 방법을 써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두고 걔가 자기 IP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 나눠 쓴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건 다 뭐예요? 다 가상 IP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든 집이 다 인터넷으로 IP를 받으면 전 세계 IP가 부족해서 못 씁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연결돼서 그 지역에 한정돼서 유동 IP 방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학교나 이런 단체들은 IP를 우리도 1000개 정도 받아놨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컴퓨터들은 전부 다 실제로 고정 IP를 다 써요. 여기는 인터넷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는 충분히 IP가 있기 때문에 다 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쓸 때는 IP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 지역에 가상 IP를 받아서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되셨죠? 그래서 앞에 번호만 딱 봐도 저는 그 기관의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1번부터 126번 앞에 번호가 붙는다. 근데 사람은, 얘 왜 126번이야? 뭐, 129번이야? 뭐, 이렇게 헷갈리겠지만, 컴퓨터는 이거예요. 앞에 0이 붙으면, 앞에 첫 비트가 0이면, 이게 전부 다 127번까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컴퓨터는 비트로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10진수로 변환하니까 뭐 127번이네, 191번이네 이렇게 헷갈리는데 컴퓨터는 앞에 0이 붙으면 A 클래스 기관 그럼 이거를 다 합쳐서 앞에 붙는 게 얘가 뭐예요? 127번까지 붙어요. 그러니까 0, 1, 1, 1, 1, 1, 1, 1, 7개가 들어가면 그게 10진수로 127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쉽게 이해하죠. 비트로만 처리되니까. 근데 사람이 인식하려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1이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붙고 11이 붙으면 C클래스키가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IP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주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학교 컴퓨터예요. 이게 우리 학교가 전산실이 있으면 여기에 학교 랜이 있죠. 다양한 컴퓨터들이 제 연구실에도 있고요. 여기 지금 강의실에도 있고 컴퓨터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전 세계 인터넷망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여기 가운데 전산실에 게이트웨이라는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들은 다 여기를 통해서 얘가 밖으로 내보내줘야지만 나가요. 그럼 제가 만약에 마음 먹고 여기를 없앴다. 그럼 우리 학교에 있는 네트워크는 전부 다 못 씁니다. 인터넷으로 하나도 못 나가요. 그래서 이름이 게이트웨이예요.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망. 그래서 다 여기를 주소를 이렇게 쳐줘야지만 얘를 통해서 나갑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세팅해 주는 게 있어요. 고정 IP는 저걸 다 세팅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필요 없으니까 안 해줘도 되고요. 집에서는 자동으로 해주고 뭐 이런 거 몰라셔도 되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DNS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DNS가.